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은 진짜 개발자와 협업을 하기 위한 기획 구체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마 창업을 하시면서 지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기획자 아니면 창업자분들이 되게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왜냐? 개발이랑 대화하시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고 요구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소통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 아마 이걸 거예요. 나는 다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개발에서 이야기합니다. 되게 정의된 게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아이디어는 기획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쉽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데 동네 슈퍼의 재고를 모두 우리 앱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 마치 교보문고 앱에 가시면 각 지점별로 지점 내 재고수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재고수를 볼 수 있게 하자라고 아이템을 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템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개발은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 구현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슈퍼의 포스, 이거 찍는 거 있죠? 이 찍는 거에서 재고 수량이 바뀌는 걸 우리한테 어떻게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받아올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한 개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오나요? 갱신은 어떤 주기로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화장품 매장 위치를 알려주자. 그리고 뭐 제품 추천도 해주고 쿠폰도 발송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우린 이거에 대해서 UI를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지역에 갔더니 지도가 떠고요. 지도에서 그 화장품 매장 찍어주고요.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추천을 해줘서 쿠폰을 내옵니다. 하지만 이걸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책 정의가 필요해요. 위치 수집 어떻게 해요? GPS로 하나요? 그럼 추천은 어떻게 해요? 추천을 위한 법적 문제는 없어요?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GPS 수집을 할 때 동의는 언제 받을 거예요? 지도는 뭘로 보여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필요해지죠. 이런 것들이 기획입니다. 서비스 기획이 하는 정책 정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앞에 아이디어 정도로 가져가시게 되면 개발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는 정의된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얼마나 걸릴지, 실제 구현 가능한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서비스 기획의 핵심 과정이 바로 그런 정책 설계인데요. 저희 요 왼쪽에 비즈니스 블럭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가치를 주고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 관점이죠. 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별로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앞서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바꾸기 위한 질문들처럼 각각의 정책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그 일본의 중고 거래하는 메르카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분석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고업자들의 진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 일본 내의 거래를, 지역 거래를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메르카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지역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랑 신용카드 인증을 해서 본인 확인을 시키는데 이게 일본 내 휴대폰이 아니면 아예 접근하지 않도록 이런 막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명확해야 비즈니스가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서 개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림으로 요 단계 회원가입하고요, 출품하고요,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 구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웹이랑 앱에 대해서 크게 사실 구분하지 않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앱은 설치하는 거고요. 웹은 브라우저 띄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앱도요. 앱 안에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앱일까요? 웹일까요? 사실 웹이랑 앱의 구분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객이 바라보는 디바이스에서 이게 브라우저인지 웹인지 상관없이요. 일단 온라인 서비스는 다 온라인상의 서버, 와스, DB라고 하는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된 것들을 호출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유저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화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 유저가 이용하는 모든 화면은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포인트들을 이 출력을 하고 입력을 하는 거의 형태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데이터들은 저희가 보통 컴퓨터를 0과 1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주요한 형태는 4가지가 있는데 YN, 01, 02, 03, 04, 05, 06과 같은 코드 그리고 코드를 만드는 방식이 시퀀스라고 해서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앞자리수 플러스 1 그리고 텍스트 이 4가지 정도밖에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이렇다는 거는 이 모든 코딩이라고 하는 과정과 출력을 하는 UI는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은 굉장히 긴 글짓기 같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주문을 한다라는 거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른다는 행동인데 이 주문하기 버튼을 정의하는 기능은 다 글짓기라고 보시면 돼요. 글짓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고객이 버튼을 누를 때 상품이 가격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 결제 금액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코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데이터의 중요한 형태로 바꾸겠죠. 상품 번호 1, 2, 3, 4에 가격이 10,000원이면 결제 금액은 10,000원이 된다. 상품이 판매 중이 아니다 그러면 상품의 판매 상태 여부의 YN이 N인 경우에는 주문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코딩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다 코딩으로 긴 글짓기처럼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하나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로직 정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해지고 개발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완성이 빨리 되지가 않아요. 글짓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명확한 개발 스펙, 개발자에게 그럼 요구사항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전달을 하면 1000번을 로딩해도 동일하게 노출되는 기준 정리 이게 제가 맨날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서비스 기획을 연습하실 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이런 게시판 화면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네이버의 메일 공지사항을 가지고서 스펙을 정리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공지는 상단에 노출하고요. 공지는 등록일자 최신 순으로만 노출해 주세요. 한 페이지엔 15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발이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정의예요. 왜냐? 아까 본 그 코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등록일자 최신순, 1년 번호가 큰 순, 저희가 저장을 할 때마다 최소 1년 번호가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1년 번호가 시퀀스로 저장되는 데서는 등록일자 최신순보다는 날짜가 같을 수 있으니 1년 번호 큰 순이 더 맞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 노출 공지는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지를 등록할 때 중요 공지라고 하는 항목에 YN으로 체크가 들어갔느냐를 통해서 상단 노출 공지에 대한 노출 기준을 측정해 줄 수 있고요. 상단 노출 공지가 이미 저장된 상단의 노출 공지, 중요 공지가 한 10개가 넘었다. 그럼 최대 3개, 1년 번호가 큰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게 명확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일반 공지가 아니고 중요 공지인데 3개가 넘어가서 뭐 4번째, 5번째 공지는 노출이 또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단에 노출된 항목도 일반 리스트의 중복으로 순서대로 또 노출이 된다 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 페이지는요 1000번을 로딩을 해도 똑같은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한. 만약에 이거를 위에 스펙 정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요 날짜가 같은 것들의 순서가 없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공지 3개가 아니라 10개가 중요공지로 노출될 수 있고 정의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로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고려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스펙 정리가 됩니다.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 진짜 어려운 점들이 소통인데요. 협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개발을 배울까? 디자인을 배울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물론 초창기에 창업자 나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면 개발을 배우시는 것도 디자인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건 MVP를 만드는 수준에서만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 개발도 디자인도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의 가치를 설정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책 설계와 개발 스펙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가 굉장히 커졌을 때까지 창업자분이 다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는 부분을 쪼개서 서비스 기획자들을 뽑고 그분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형태로 대신에 회사 전체가 가져가야 될 서비스 가치, 고객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실까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기획자, 창업자에게 필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개발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보통 잘 알고 계시는 UI 그림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 UX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자료들을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있고 사실 그런 모든 내용들은 고객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서비스 기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실까가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것인지 위임을 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태핑을 어떤 식으로 해볼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서비스 기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업자분들이 서비스 기획을 굉장히 잘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요. 기존의 다른 그 동일한 유사한 창업들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기존 서비스들이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서비스는 이게 불편했어. 이거를 바꾼 서비스를 내가 만들면 성공할 거야. 이런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MVP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IT 서비스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어떤 가치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시고 우리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저희가 서비스 기획을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거창하게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MVP로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 기획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이런 두두 스킬업 특강이나 아니면 창업센터들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거기서 좋은 멘토분들 만나시고 물어보시고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비스 기획, 웹앱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창업하시는 과정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고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4가지의 챕터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멘토님들 만나시면서 되게 훌륭한 창업, 멋진 서비스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비스 기획자 이미준이었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